가장 힘든 부분이 기존에 이제 ELW를 하시는 분들하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하고 이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이해도가 많이 들쑥날쑥해요. 근데 이제 그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면 일단 ELW는 시장에서 일부 왜곡돼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불과 이제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이데일리 신문사에서 굿모닝 증권사가 삼성전기에 뭐 행사를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사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삼성전기의 주가를 좀 눌렀다. 어떻게 보면 조작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기사를 막 써놓는 거죠. 그럴 정도고, 그리고 이제 일부 또 방송에 이제 출연하신 분들도 뭐 ELW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의 주가가 못 가고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는 그 거짓입니다. 거짓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내용들이 그런 내용을 증명을 해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지가 되고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장 기초적으로 그 기본 내용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차분하게 알려드린 네 군데의 사이트,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은 이제 오픈이 될 거고요. 한국투자증권, 리만브라더스, 그다음에 맥쿼리증권, 뭐 이렇게 해서 증권사에 들어가시면 그 또 ELW 증권사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8월이면은 대우증권사에서도 ELW 홈페이지가 따로 나옵니다. 거기서도 공부를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분하게 다시 하시고, 그리고 공부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실전 전략 부분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요약을 해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게 내재 변동성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LP들의 도덕성. 그것이 검증된 그 LP들은 뭐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굿모닝, 그리고 뭐 대우, 뭐 요 정도 수준이 있는데 그쪽도 간혹 자기네들이 이제 손실이 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 염두에 두시고 혼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금액 또 많은 비중은 안 하시는 게 월등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실전 전략 부분인데 사실상 똑같습니다. 아까 그 내재 변동성이나 델타의 해지하는 부분, 델타 해지 부분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말 그대로입니다. 행사가가 둘 다 뭐 똑같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83,000원, 83,000원인데 잔존일수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상태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비슷하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좀 더 저렴한 ELW를 사는 게 낫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이고 원천적인 부분입니다. 네.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잔존기간이 비슷할 때, 잔존기간 비슷하면은 조금 더 싼 상품. 근데 그게 종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내재 변동성으로 놓고 보시면 가장 쉽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 비슷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프레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전략적인 부분인데 이론적인 부분만 강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가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박스권 자산 같은 경우나 그 기초자산의 등락이 확대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딱 이렇게 놓고 봤는데, 야, 현대차는 무조건 81,000원이다. 81,000원을 기준으로 위로는 1%뿐이 못 올라가고 밑으로도 1%뿐이 안 내려온다. 더 이상은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뭐 대략 8만 원 밑으로는 안 깨질 거고 82,000원 이상을 넘기는 상당히 힘들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면은 8만 원에 콜 사고 82,000원에 풋 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스트레들 전략이라는 거는 그렇다면 그 공간 내에서 81,000원일 때 양쪽을 다 산다는 거예요. 81,000원일 때. 그래서 풋도 사고 콜도 사고. 그렇게 해서 81,000원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콜 수익 난 거 차익 실현하고. 조금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가 고점이니까 밀릴 테니까 밀리면 8만 원에서 풋 정리하고. 이렇게 가자라는 전략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성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시기엔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못합니다. 그렇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품이 발행되는 경우도 드물어요. 드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풋과 콜이 있는데요. 콜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지수 상품은 반반씩 있습니다만 인덱스 상품은요. 근데 종목 상품은 콜이 10개가 있으면은 풋이 1개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행사 가격이 14,000원 똑같은데 이 기어링, 유효 기어링이 대략 뭐 4배고 5배다. 벌써 여기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뭐 한 요 정도 수준. 그리고 손익분기율은 이게 11%, 얘도 11%. 얘는 마이너스로 표시된 거는 11%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풋상품이니까. 이런 상품 잔존일수도 약간 틀리죠. 근데 이 상품을 2개 다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현상이 나게 되냐면은 사람이 이제 욕심이라는 게 생기죠. 아무래도. 그래서 81,000원에 샀어요. 둘 다. 82,000원 딱 올라가면 콜은 정리하겠죠. 근데 콜 정리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풋 사면 수익이 더 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같이 풋을 들어가 버립니다. 2,000원에서는. 그래서 유지가 힘들어요. 유지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포지션에서 딱 놓치게 됐을 때 LG 필립스 LCD입니다. LG 필립스 LCD 같은 경우에도 행사가가 33,000원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잔존일수 101일 똑같고, 그 다음에 전환 비율이 0.2라고 똑같았을 때, 그리고 이제 기어링 비율은 델타 0.7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6이니까 6, 7에 42, 4배 조금 더 나오는 거고요. 이쪽은 기어링이 11 곱하기 3.1이니까 얘도 한 3.3배 정도 나오겠죠. 그럼 비슷한 유효 기어링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잔존일수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재 36,150원이라는 기준을 잡아놓고요.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참 요거 교재 만들려고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옵니다. 왜냐면 이 결과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결과 딱 보여드리면은 LG 필립스 LCD가 열심히 빠져버렸어요. 예? 둘 다 똑같이 갖고 있었는데 열심히 빠져내려가고 170원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얼마였어요? 1,135원 아닙니까? 손실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풋상품에서 풋상품 660원짜리가 1,000원대까지 올라오더라도 이 수익률이 엇비슷해져요.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등락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가면 이게 사실은 시스템 매매입니다. 시스템 매매. 예? 시스템 매매 부분이 되는데 시스템 매매가 방향성이 박스권일 때는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근데 한 방향성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깨지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렇게까지 못 움직입니다. 풋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돼요. 수익 났네,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정리된 걸 그대로 콜로 들어가죠. 그래서 스트레들 전략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이 있다 정도. 그거를 이제 그 기관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관들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개인 투자가분들이 하시기에는 없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외가격의 상품을 공략하실 때는 외가격은 가급적이면 장이 급락했을 때, 장이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급락했을 때. 근데 2004년도 기준 잡으면요, 2004년 4월 달에 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20% 다이렉트로 무너졌습니다. 그냥 쫙 흘러내려왔는데 세 가지 악재에 거기에 이제 중국의 긴축 문제까지 겹쳐졌어요. 그럼 중국 긴축에다가 환율, 유가, 금리 다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터졌냐면은 유가 부분이 뚫고 올라와 버립니다. 이라크 전 때문에 펑 하고 뚫고 올라가요. 그거에 대한 악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부분. 미국 금리가 올라간 게 2004년 여름부터. 미리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를 6월 달에 갑자기 앉아있다가 여름에 기습적으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시장이 긍정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기된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여름에 올리게 된 거죠. 그 환율 부분 1,100원대 방어됐던 부분도 10월 달에 갑자기 깨진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민 세금이잖아요. 어찌됐건. 그걸 1,100원에 방어를 했는데 불과 얼마나 지났어요? 3년 됐죠, 이제. 그럼 400억 불이 손해난 거예요, 우리가. 세금만. 그러니까 야당에서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요. 누구를 위해서 환율을 방어하느냐? 그 누구를 위해서요? 기업들이죠. 기업들이 잘 열심히 해서 또 해주면 좋은데 엉뚱한 기업들도 발생하잖아요. 예? 경영권 승계 작업 세금 안 내고 하려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된단 말입니다. 야당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깬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환율 내려라 이렇게 압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정감사를 들어가서 인위적인 환율 방어를 하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 확 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벌써 상반기에 벌써 다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긴축도 그때 당시 이제 불거졌는데
어찌됐건 그때 이제 악재가 겹쳐졌죠. 근데 그 악재라는 부분은 앞부분에 나옵니다. 예? 그 전에 중국 긴축이 얘기가 나온 거는 2004년도 4월 중순입니다. 29일이 아니에요. 29일이 아니고 4월 중순. 그리고 나머지 환율 유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밀집이 돼서 하여간 어찌됐건 22%가 뻥 치고 내려갔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400포인트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에서 밀려 내려갔을 때는 외가격 상품을 공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시장은 워낙 강하고 쭉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콜 상품에서 신규 상품 이외에는 들어갈 만한 그 상품이 그다지 별로 없어요.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노리시는 분들. 예? 근데 풋 상품의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풋 상품 가격이 막 떨어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크다 보니까 시장이 120포인트만 빠져도 막 200%, 400%짜리 상품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외가격은 가급적이면 안 하셔야 되는데 변곡 라인, 막 진짜 추세가 진짜 고점이다 할 때 풋 들어가는 부분이나 혹은 급락이 나왔을 때 이게 진짜 대바닥이 될 것 같다 했을 때 콜. 그럴 때는 외가격 상품을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손익분기율이 이렇게 4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CJ라는 종목이 뭐 그때 당시 상황에 폭락을 했었다. 시장 때문에. 회사는 멀쩡하고 매집은 기관 외국인들 매집은 했는데 장이 깨지면서 밀린 거고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없었다. 근데 한 100일 정도 이렇게 남아있더라. 그러면 손익분기율 47%짜리에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2일 동안에 45%가 기아차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런 상품은 그냥 갖다 휴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가격 상품을 공략을 하시더라도 기준은 잡아 나가십시오. 그렇지만 109일 동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그리고 또 400원, 500원 전후라면은 충분하게 호가 5원 단위가 1%뿐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등락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외가격, 큰 변곡일 때 들어가시는 거고요. 일반적인 장세에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회가 이제는 발생이 됐죠. 언제 발생됐냐면 이번 장이 마무리다라고 느낄 때. 근데 제가 볼 때나 뭐 석진우 이사님이 오늘 오신 석진수 이사님이 보실 때 그리고 또 8시에 강병욱 교수님 오실 텐데 강병욱 교수님이 보실 때 지금 장은 더 깨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르면 가장 좋죠. 오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어차피 저희 고객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주식을 사실상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더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정도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것보다는 아예 속 시원하게 빠져주고 가는 것이 월등히 좋습니다. 보통 프리미엄이 없다라는 거는 레버리지 효과가 적거든요. 근데 프리미엄을 안 주고도 레버리지 효과가 큰 상품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 현대차가 그 당시에 빠질 걸로 봤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상품군들 108일 남아있고 하는 상품군들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품군들 한진해운 6256이라는 상품 손익분기율이 0.15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나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1,000만 원 갖고 계신다면은 나 한진해운 더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사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면은 이런 그 안전성이 있는 상품을 들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손익분기율이 낮으면 뭐 어찌됐건 좋은데요. 유효 기어링 부분은 레버리지 부분은 사실상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량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수반된다는 건 뭐냐면은 상품에 대한 평가가 좋다라는 겁니다. 일단 싸다고 느끼거나 혹은 LP 효과 스프레드가 좁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품을 접근하실 수 있는데 상위권 대부분 항상 보시면 보통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한 틱 거래일 거예요. 혹은 두 틱. 한 틱이나 두 틱. 그래서 접근을 해서 거래량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모비스가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손익분기율도 낮은 상태에 한 틱을 줬습니다. 왜 그랬냐면 홍보용입니다. 홍보용. 여기 보시면 한 틱이죠. 970원, 975원.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도 보통 호가에 10만 주씩 나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럼 8천만 원, 9천만 원 되는 거예요. 1억 되는 거예요. 한 틱에. 그래서 세금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한 틱으로 계속 매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특정 창고에서 매매가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LP거든요. 이걸 가지고 가는 그 추세 매매는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밑에 보시면 키움에서 200만 주 들어와서 190만 주 매도하고 나갔죠. 예? 나머지 물량 또 털고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특정 창구 몇 군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의미는 사실 없는데요. 가끔씩 이제 매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틱이니까. 세금이 없으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 상품은 없어요, 사실. 지금은. 1740원, 1745원에 주면은 자기네들 해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못 하잖아요. 0.3% 거래세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엄청 깨집니다. 깨지면서도 홍보용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 상품 좋죠? 라고. 네? 홍보용으로. 그리고 이거는 해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장 끝났을 때 판매된 물량 정도의 동시효과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혹은 그 며칠 지나고 나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같은 경우 삼성전자 요거는 한 10원 정도 되네요. 10원 정도. 10원 정도 되더라도 워낙 그 기어링이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델타 곱하기 기어링 해주면 15배짜리입니다. 삼성전자 1% 움직이면 15%가 움직여요. 근데 삼성전자 1% 등락이 평상시에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0.1% 움직일 때 0.2% 되겠죠. 한호가 정도 되면은 뭐 0.2% 움직일 때 대략 3%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막 짧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혹을 시켜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졸리기만 하고 못 알아들으세요. 그럼 이런 거 한번 탁 보여드리면은 막 엄청나게 이제 질문도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시는데 일단 어찌됐건 좀 심하긴 했어요. 1600%.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제가 장관 일주일만 미루고 관리 여행을 일주일만 미뤘으면은 이 거짓말이 아니고 35,000% 나올 뻔. 삼성전자 콜 상품을 다 들어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567058이라는 상품이 39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올라왔다 그랬죠. 근데 실질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은 사실상 2,500원, 2,800원, 3,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그게 제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 수익률 계좌에서 이 계좌가 2,000만 원 가지고 이제 들어간 계좌예요. 원래는 1억인데 기존에 수익률 대회에 입상한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매매를 안 합니다. 2002년 이후에는 매매라는 걸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간혹 이제 수익률 대회 때문에 증권사에 요청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요 부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자산이 7억 7천이 돼 있을 당시인데 그걸 전부 삼성전자로 다 들어갔어요. 567058이나 다른 상품 그 외가격 상품을 하나 들어갔는데 결혼식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고 결혼식 때문에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데 전자 튕겨져 올라왔을 때 맞짱 톡 가면서 걸어놨어요. 절반 정도를. 그게 그런데 맞짱 토크하면 그 노트북 그게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노트북이거든요. 근데 매매는 못하죠. 공인인증이 없으니까. 보고 있는데 툭툭툭툭 다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싹 뺏겨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7,000%, 6,000%대 올라온 게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화가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0% 나머지 물량이 또 50%를 또 내놨는데 또 방송 나왔던 데는 다 체결되고 그 다음에 여행 가기 전에 이제 또 했는데 다 체결되고 해서 아쉽게 이제 요걸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쉽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합니다님, 합니다님 방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합니다님이 방 안에 고객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수익률이 지금 나오나요? 대성적 아직 나오죠. 대회 현황. 마스터리그라는 부분이 뭐냐면 자산이 1억 이상이신 분들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상 경력이 있으니까 한 거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야 순위가 많이 밀리셨네 이번에 마지막에 트럼프 가이님이 여기 계시죠. 요분은 이제 교재 내용 맨 앞에 보면 그 나오는 분이에요. 이분이 2천만 원 가지고 7억 5천 됐다라는 분. 지금 그 중간에 한번 전부 빼시고 5억을 가지고 다시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게 7억 5천 정도 다시.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입니다. 6월 말에 5억으로 이제 줄이신 상태에서. 그래서 그 계좌를 좀 뺀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싼 분이죠. 요분 같은 경우 173%로 나와 있는데 4월 달에 저희가 ELW 강의를 도고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3억을 가지고 가입을 하셨어요. 3억을 가지고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산이 15억 정도 될 거예요. 15억 정도. 근데 왜 수익률은 이것뿐이 안 되냐? 5월 둘째 주부터 다른 계좌 갖고 계시던 거를 넘겨왔어요. 다른 계좌 갖고 온 거를 넘겨오셔갖고 뭐 수익률 1등하면 뭐 할 거예요. 제가 있기 때문에 2등뿐이 못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연연 안 하고 그냥 넘겨오신 거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시는데 주간 합니다님은 이제
요쪽 리그. 온메이트인가요? 예. 온메이트 리그에 이제 3위로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주간 리그 이제 그 마스터 리그에서 1억 이상짜리 계좌에서 주간 리그 보시면은 8주차 같은 경우는 뭐 난리가 났죠. 뭐 8주차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짜리 계좌인데 이 소연님이라는 분이 뭐 여러 종목도 안 했어요. 딱 2개 했어요. 동국제강, 삼성테크. 소연님 오늘 오셨죠? 예. 그 뭐 거의 여러 종목. 예. 뭐 여러 종목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전체 수익에서 왜 많이 빠져 계실까? 예. 승민님도 저희 고객님이시고 트럼프가 있는 고객이시고 매환님 고객이시고 덕운동자님이 이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말씀하지 말라는데 대구의 그 의사 선생님이세요. 예. 처음 보면은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많으세요. 머더님이 아마 저기 대전 분이시고 준희님이 이 주간 수익이에요. 주간 수익. 준희님이 이분도 이제 신문에 그 내용에 보면 나와 있는데 1억 7천 가지고 13억 됐다라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1억 7천 가지고 얼마 돼 있냐면은 지금 한 17억 정도 돼 있죠. 그리고 이분은 오래됐어요. 한 5, 6년 됐어요. 저랑 같이 가입하신 지. 킹맨님은 제가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모르겠고. 이 주간 수익률 보시면은 상당히 많아요. 순위가 많이 그 들어가 계시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가을 결림. 이분도 이제 꽤 오래 하셨죠? 오래 하셨는데 저 보시면은 937%. 예? 2월 달에 한진은이 뻥 하고 올라와 버렸으니까. 그다음에 4월 달에 또 뻥 하고 올라온 게 400%. 그리고 이제 5월, 6월에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근데 5월, 6월도 상당했죠. 뭐. 5월, 6월에도 테크인 또 있고 동국제약 정리한 거 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한 3년 되셨죠. 2005년부터 하셨으니까. 3년 되셨는데 뭐 수익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입금이 없어요. 그 출금만 있고. 예? 이분이 이제 장가 간다고 에어컨 사주셨어요. 이분이 두리맘님이라고 ELW를 그 스윙으로 안 하고 추세로 간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두리맘님 그 평균 단가 65,000주 갖고 있는 요 3,800원짜리 요거 상품 있죠. 요런 거 같은 경우 여기서 수익 다 내신 거예요. 800%. 예? 1억 7천의 수익이시네요. 근데 요거를 결과적으로는 더 늦게까지 가지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성중공업 워런트 상품이 15,000원 막 2만 원, 15,000원, 18,000원짜리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행을 그렇게 하면 팔리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해갖고 막 쭉쭉쭉쭉 올라갔잖아요. 이거 잘라드린 때가 아마 삼성중공업이 한 3만 원대 중반 후반 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또 올라갔죠. 상당히 더 올라가 있습니다. ELW는 중기 추세로 저희 쪽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게 2007년도 5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요분이 중간에 좀 힘드셨어요. 왜 힘드셨냐면 LG텔레콤이 9,230원일 때 현재가일 때 증권사 계좌입니다. 그때 일대 수익이 그래도 10억 자산이신데 그래도 7억 정도 나셨죠. 삼성중공업 때문에. 요게 마지막 저희가 들어간 상품입니다. 70 하나가 레버리지 8배짜리. 마지막에 이제 그 공략할 때 들어 2만 7천 원 넘어갈 때인가요? 그때 이제 들어간 상품이고요. 지금은 뭐 수익이 더 좋으시죠. LG텔레콤 정리돼서. 요 분이 부산을 하도 오랫동안 안 가니까 또 헤매네요. 로드러너님, 예, 로드러너님. 요분도 2006년도 5월달 가장 안 좋을 때 3,200까지 자산 밀려 내려가 있다가 요게 이제 1억 그리고 투자 손익 1억 그리고 2억 정도. 근데 뭐 그 이후에 수익이 좀 더 나이스시죠. 젊어요 이분이. 젊으신데 혼자 매매를 잘 하세요. 그냥 전체 종목만 저한테 받고 이경님 요 계좌가 올해예요, 올해. 작년도 아니고. 올해 1월인가 2월에 1억 7천까지 밀려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3억 계좌예요, 사실은. 3억 계좌인데 왜 3억 계좌냐면은 이분은 삼성중공업을 4, 5년 전부터 ARS 방송할 때부터 계속 산 거예요. 5,000원 할 때, 6,000원 할 때 돈만 생기면 사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게 2006년도 4월 말 5월 초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모아놓으신 게 한 1,000주, 2,000주인데 그 가격에서 그 평균 단가가 9천 몇백 원이었어요. 근데 정리한 게 23,000원대에 정리를 했습니다. 23,000원 그게 이제 그 모토 자산이 됐는데 한 년 들어갖고 상당히 힘드셨죠. 1억 7천까지 밀린 거예요. 그게 지금
금요일 기준, 금요일 날 밀려서 그 포트폴리오 내용 봤을 때 기준으로 한 16억 뭐 이 정도 되실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매매 사인을 드리는 분이에요. VIP. 그러니까 뭐 손절하십시오 하면 손절해요. 그래서 이 수익률을 원래는 강연회장에서 먼저 보여드려요. 먼저 보여드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종목도 필요 없고 계속 이렇게 보시는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셔도 뭐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예? LP들하고의 관계도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유대 관계가 뭐 만나서 뭐 얘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깎고 사고 우리는 또 추세대로 쭉 가져가면서 우리가 빌려 쓴 그죠? 자금을 빌려 쓴 거잖아요. 어떻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적절하게 주고 그리고 우리 차익 실현할 때 변동성 유지해서 잘 고점에 잘 매도할 수 있게끔 또 증권사가 받아주고 그리고 기초 자산의 선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동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월요일 날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 나오는데 아 이거 꼬리 달릴 것 같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건 상당히 많이 빠졌다. 뭐 증권주가 엄청 많이 빠졌다. 빠질만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조금만 먹고 나와야지 ELW니까 요만큼만 먹으면 된다 해서 톡 들어가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 다음번에 뭐 강연회장이나 이럴 때 뵐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예? 그리고 이제 수익이 만약에 이제 또 이렇게 하시다가 장이 바닥을 찍어줘서 올라가게 되면은 또 상당히 또 수익이 금세 나실 수가 있잖아요. 뭐 5%, 10%만 올라가도 한 50%씩 수익이 돼버리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또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예? 세상 돈이. 그래가지고 그러신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 같은 그 좋은 장 부산의 은생여우님께서 항상 그 강연회장 가면 은생여우님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분이 두 분이 같이 하세요. 사업하시고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데 작년 7월에 부산 갔을 때 ELW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물론 제가 권해드렸고 손실률이 마이너스 70%였습니다. 자산도 상당히 크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강연회장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또 무너지면은 다들 무너지시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재료가 있고 어떻게 움직일 거고 시장은 어떻게 될 거고 가지고 가시면 무난하겠습니다 해서 쭉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다행히 그분이 그 삼성테크인도 꽤 갖고 계셔가지고 작년 9월 정도에 거의 원금이 회복이 됐어요. 그럼 100원 투자해서 30원까지 밀렸다가 30원이 100원 됐으니까 상당한 수익이 나온 거죠. 그리고 돼서 연말 돼서 조금 수익이 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께서 세상 돈이 다 그냥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게 사모님이 조금씩 이제 빼놓으셨거든요. 제가 11월, 12월 달에 풋 그러고 다녔었어요. 장 조정 좀 심하게 올 수 있다. 근데 그냥 그때 그냥 막 이거저거 다 들어가신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부산 딱 내려갔는데 또 표정이 어두워요. 보통 이제 부산 내려가면은 강연회 끝나면은 최소 20분에서 많이 모이실 때는 한 60분, 70분까지 모여요. 그러니까 뒤풀이 장소에. 예? 뒤풀이 장소에 그렇게 모이는데 풀이 푹 죽으셨어요. 1월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또 손실이 한 30-40% 나 있는 거예요. 그 장이 무너진 것도 있지만은 그 1월 달에 좀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 포트를 받아보니까 한진해운은 없는 거예요, 또. 한진해운이 2월 초에 정확히 떴습니다. 한진해운이 없이 한진해운 지겨운 거죠, 이제. 예? 3만 원까지 왔으면 됐지. 2만 그때 6천 원인가요? 그렇게 왔으면 됐지. 어떻게 이게 더 가냐라고 해가지고 다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때 이제 전략을 다시 잡아드렸죠. 그래서 그거 회복되는데 또 한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남들 다 수익 내시는데도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래 다른 거 정리하고 하면서. 그래서 일단 오늘 뭐 강의 내용이 들으셔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들으셔서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동 매매를 안 하시는 겁니다. 안정성을 찾으시고 이거는 부수적으로 수익을 조금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가셔야지 이걸로 그냥 막 하신다던가 그리고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ELW 하실 때는 1년에 진짜 종목을 올해처럼 상반기에 이렇게 시장이 엄청나게 오르는 경우는 종목이 좀 많죠. 근데 일반적인 장세에서는 1년에 종목을 많아봐야 2개, 3개로. 네, 많아봐야. 주식은 여러 개 해도 밀리면 좀 갖고 가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워런트는 조금만 잘못돼도 확 깨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종목은 내가 진짜 1년이라도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에 한해서만 ELW를 일부만 들어가셔주는 겁니다. 절대 막 수익 나신다고 그냥 짧게 들어가야지 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